미술이 재현을 벌인 시점은 1800년대 하반기, 즉 인상주의가 시작할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인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객관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상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도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와 물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림을 위한 최소의 도구였으니까요. 그러나 뒷상이 병기를 전시장으로 반입하고 앤디 와홀이 브릴로 상자를 갤러리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아서 단토의 지적대로 예술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술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예술은 끝이 났고 새로운 예술이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선언 같은 말이겠죠. 그럼 사진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도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모더니즘 전통 속에 머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 이해하는 사진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진가들은 사진 매체의 특성에 맞춰 사진을 찍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또는 사진을 예술과 동떨어진 자리에 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들은 사진이라는 말도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포토그래피라는 말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픽처그래피, 또 어떤 사람들은 디지그래피 같은 신조어도 과감히 쓰는 거죠. 김수년이 작업을 볼까요? 일단 작가는 화가가 물감을 포기하듯 카메라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걸 뭐라 불러야 할까요? 스캔그래피라 할까요? 그것을 뭐라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스캔의 소재는 꽃인데 그 꽃을 있는 그대로 스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김수년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어떤 환영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꽃을 스캐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스캔의 재미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꽃의 움직임 혹은 스캔 속도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꽃이라는 것을 슬쩍 드러내기도 하고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것이 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상의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예술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분야가 추상인데 어떤 추상은 외부의 세계와 전혀 관계없이 작가의 완전한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추상의 형식은 외부 세계로부터 버릴 것은 버리고 작가가 원하는 것만을 추출해 가지고 추상을 할 수도 있죠. 김수년이 추상은 두 번째 방법을 따릅니다. 꽃을 재료로 삼아 추상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만 노란색을 쓰고 싶을 때는 개나리꽃을 사용하고 붉은색을 쓰고 싶을 때는 양귀비꽃과 같은 붉은 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은 한 번 이 스캔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특정 부분을 픽셀이 보이도록 계속 확대를 해서 생면 추상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미 찍어둔 다른 이미지와 겹쳐서 새로운 추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이 생산이 어려운 것은 최종 선택 시에 작가의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런 작품을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순현의 순도 높은 추상 작업은 추상에 대한 이해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